근데 이제 오늘 아까 그 신촌 유세장 이지은 후보하고 정청래 네. 후보가 같이 있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말씀해. 이지은 후보를 인재 영입하시기에는 배경이 있다면서요? 네, 거기 예. 이지은 후보가 예. 원래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음. 경찰대 내에서도 성적이 좋아서 예. 일종의 본부에서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음. 자기는 현장에서 근무를 음.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음. 현장에서도 근무하고요. 화양지구대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홍익지구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맞습니다. 홍익지구대에 근무할 때 음. 정청래 의원이 하고 이렇게 만나는 계기들이 몇 번 있었던 그랬군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가 음. 눈여겨보고 있다가 음. 인재 영입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제안도 했군요. 있었고 예. 제가 이제 인재영입 간사니까 예. 제가 만나서 봤더니 음. 음. 그때는 이미 그 경찰국 신설 네. 때문에 그 총경 총경 회의인가요? 회의에 예. 참여했던 그랬었죠. 56명 예. 정도가 모두 이제 좌천이 음. 되고 이지은 이 당시 총경도 음. 저기 목포에 가서 네. 자기보다 직급 낮은 음. 분한테 이제 일종의 음. 지시를 받는 음. 명령체계 안에 있었는데 만나 보니까 꽤 야무지고 예. 포부도 단단하고 해서 인재 영입을 제안하게 됐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재로 들어오게 됐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또 지역구 출마하겠다고 해서 네, 마포에 나온 거잖아요. 마침 살고 있는 데가 음. 마포여서 가급적 인재들 많이 이사 다니면 또 그것도 힘들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맞습니다. 연고가 있는데 또 홍익지구대 근무도 했고 살기도 마포에 살고 있고 그래서 마포에 전략 공천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번에 특징이라고 하면 인재 영입하는 분들은 보통은 그냥 단수로 전략 공천 받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재 영입한 분이 한 분만 비례대표로 가지 않았나요? 민주당에서 또 있었나요? 제 기억에 어 그 선생님 아닙니다. 또 있었나요? 예. 저 남자 예. 후보 중에 임광현 임광현 후보. 저 예. 국세청 차장도 예. 있었고요. 예. 김준한 국정원 국정원 차장도 차장도 비례대표 비례대표로 후보로 추천돼서 총 세 분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구로 많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27분을 예, 저희가 예. 영입을 했는데 예. 지역에서 지금 뛰고 계신 분이 22분이어서 그러니까요. 예. 대부분이 지금 지역에서 그 뛰고 있고 또 그 중에는 일부 험지에서 홈즈에서 뜨는 분도 많죠. 뛰고 계신 분들도 강남도 있고. 그렇고. 네. 예. 그리고 울산, 부산 예. 두 분. 부산도 있고. 근데 그분들도 이제 또 그분들은 뭐 단수공천 받은 경우가 있지만 경선하는 분도 많았잖아요. 단수공천 말고도.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인재 영입 1호 박지혜 변호사 같은 경우에 예. 본인 이제 태어난 데가 연촌이고 예. 그 연촌 분들이 의정부에 많이 살고 계셔서 의정부 갑 지역에 전략 공천을 단수로 하려고 했는데 예. 예. 그 지역에 문희상 의장님의 연고가 있었고 예. 맞습니다. 그 아들 문석균 문석균 씨가 씨가 출마 준비를 하고 하고 있어서 있었죠. 여러 가지 이 여건상 음. 뭐 경선을 치르는 게 오히려 그 지역에 단합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뭐 일반적으로는 특히나 인재영입 1호를 경선을 시키는 게 당 차원에서도 부담이 있었는데 그렇죠. 전체적인 구도를 봐서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됐고요. 그렇게 치른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 광명도 그렇고 예. 인천의 부평 을이죠. 예. 전 홍영표 예. 의원 지역. 지역. 그 지역도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됐고 남동을 예. 맞아요. 전 남동을도. 윤관석 예. 의원 지역 거기도 이용기 후보. 예. 경선을 그랬었죠. 치르게 됐는데 예. 그 인재영입 후보자들이 아무래도 인지도가 낮을 텐데도 예. 인재영입 후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의 권리당원분들이나 주민들이 지지를 많이 하셨죠. 지지를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경선을 치른 모든 분들이 한 분을 제외하고는 예. 대부분 다 대부분 후보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참 받아들이기도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인재영입 될 때는 그래도 뭔가 좀 본인한테 프리미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을 텐데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도 네. 그래도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서 어쨌든 경선 치르고 이현주 전 의원도 사실 뭐 인재영입은 아닙니다만 광의의 인재영입. 예, 그렇죠. 복당. 그런 점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근데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어쨌든 다들 받아들여서
경선을 치르는 것은 공천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특히 이현주 의원이 경선을 치렀던 지역은 예.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최측근이라고 이현우 했던 의원, 네, 후보죠. 경기 이 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장을 하셨던 했던. 그분하고도 붙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봐서는 그 뭐 특별하게 이재명 대표가 뭐 자기 식구 챙기기를 했다고 하지 않은 아주 상징적 지역이 됐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제 공천관리 경선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게 강북을인데 이 네. 강북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언론들이나 보수 언론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박용진 의원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천이 받느냐 못 받느냐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구이고 마치 박용진 의원이 비명의 뭐 상징처럼 돼버려서 본인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미지나 이런 글쎄요, 것들을. 이제 한때는 예, 예. 임종석 예, 그랬었죠. 실장한테 예, 예, 초점이 예. 모여지고 이제 그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박용진 의원에게 초점이 좀 모여 있는데 저희가 거의 이제 마지막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정봉주 이제 전 의원도 BBK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후보 공천까지 이제 경선에서 이기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본인의 발언 때문에 막 네. 이제 공천을 취소하게 되는 이제 일종의 고통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제의 지역구가 됐는데 마침 이제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게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였으면 아마 박용진 후보가 차점자니까 예. 공천을 했을 텐데 공천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공천 과정 이후에 생긴 문제여서 차점자에게 바로 승계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다고 곧바로 또 박용진 후보를 배제하기도 어렵고 이런 고민 끝에 예. 다시 이제 전략 경선을 하되 본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그런 그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할까요? 예. 나름의 판단들 때문에 이런 설계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전당원 투표와 예. 강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를 7대 3. 겸해서 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제 조수진 후보가 이제 경쟁 상대가 됐는데 그 전에 언론 보도나 이런 얘기들을 보면 다른 여러분들도 신청을 하긴 했었나요? 어제 전략공간위 예, 예, 예. 회의에서 그 후보들을 쭉 봤는데요. 예. 모두 27분이 27분 신청 많이 신청을 하셨네요. 했고 예, 예. 우리가 흔히 아는 각 지역에서 유력하게 도전하다가 탈락하신 분들 분들이 많이. 예. 우리가 이름하면 아는 조상호 후보도 있었고 조성 후보. 이현우 후보도 있었고 본인이 노력하다가 단수 전략 공천이 되는 바람에 기회를 못 가졌던 분들도 일부 이제 들어와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름을 걸쳤는데 예. 이제 일단 그 전략 공간위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를 보내긴 그렇다. 박용진은 본인 지역이니까 예, 예, 그렇다 예,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제외하고 예. 나름 이제 유력한 후보들을 한 5분 정도로 압축하고 이제 그 가운데 만약에 선호 투표가 가능했으면 한 3분 정도로 압축하고 그 안에서 일종의 선호 투표가 결선 투표적 효과가 좀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했을 텐데 기술적으로 그 선호 투표를 하려면 최소한 또 2, 3일 정도의 준비 기간이 예, 필요하죠. 필요하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선거 후보 등록일이 네, 얼마 안 네. 남았기 때문에 선호 투표도 어렵고 결선 투표도 어렵고 그러면 아무래도 양자 경선을 할 수밖에 없겠다고 보고 후보군들을 좀 엄선해서 예. 그중 조수진 후보가 가장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2인 경선을 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국의 당원들이 70 그리고 이제 지역 당원들이 30 이렇게 예. 된 거잖아요.
이게 지역마다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런 룰을 이번 이 케이스에 강북을에 적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서대문 서대문 청년 그랬었죠. 전략을 할 네, 그때 때도 그랬었죠. 아무래도 이제 전국의 당원들의 관심, 예, 열의 이런 걸 모으는 이제 차원에서도 좀 고려가 됐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 공천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과 유권자로 이제 투표를 해왔습니다만 예. 이 워낙 저 관심도가 높고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아마 당 지도부 차원에서 예. 고려했던 것 같고요. 전략 공관위 내에서도 그 이제 당 지도부의 고민 이런 걸 예. 고려해서 7대 3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3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나게 되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공천이 이제 지역구는 다 끝나는 겁니까? 이번 강북을이 끝나면 아직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까? 뭐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광주 북구에 예. 경선 과정에서 약간 이제 부정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이 현재 수사 중인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제 후보를 교체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현재 후보가 이제 계속 갈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시점이 얼마 안 남아서 예. 최종적으로 지도부 차원에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격이 좀 다르죠. 예. 왜냐하면 그렇죠. 경선 과정에서 생긴 의혹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차점자가 후보가 바로 될 수도 후보가 되는 있고 거고. 예. 아니면 이제 현재 경선에서 이긴 분이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 경선이 끝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